안녕하세요. 2000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과몰입 인생사 SBS 시사교양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몰입 인생사에서는 우리의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히딩크 감독, 즉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감독으로 부임해서 대한민국을 행복의 도가니로 빠지게 했던 히딩크 감독의 과몰입 인생사가 조명됐습니다. 저 또한 축구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2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월드컵 대회 때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숙박시설에 보탬이 되고자 제가 처음으로 홈스테이 사업 안아기 코리아 B&B, 즉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을 줄여서 안아기라고 그러고 B&B는 베드 앤 블랙퍼스트, 관광객들에게 아침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즉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활동으로 월드컵에 보탬이 됐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아주 흐뭇하게 이 과몰입 인생사 히딩크 편을 보았습니다. 왜 히딩크 했나, 왜 히딩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웅이 되었었나 하는 그 저변의 이야기들을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강원도 FC인가 강원 FC의 중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똘똘이 이영표 선수가 스토리텔러로 나와서 당시 2002 한일 월드컵 대회에 숨겨졌던 그런 얘기를 낱낱이 요점만 파악해서 핵심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사실 축구가 단일 종목이지 않습니까? 월드컵 축구 대회는 단일 종목, 축구 하나로 올림픽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계의 축구 인구가 많다는 얘기도 되겠고, 이 축구 경기가 그만큼 재미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때문에 월드컵보다 사실 인기 면에서 그 피파의 규모 면에서 올림픽보다는 더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축구 매니아가 됐고, 안정훈 선수를 제가 눈여겨보고 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임영웅 씨가 축구를 하기 때문에 임영웅 씨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이런 맥락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은 골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협동심이 이 팀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면에서 저는 축구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볼이 퐁당퐁당 너무 쉽게 들어가면 그 볼의 귀한 것을 모르는데, 축구는 11명씩 양팀 22명이 그 볼 하나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선수끼리 레전드끼리 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볼이 들어가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어쨌든 인생살이와 저는 닮아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쫓아가지만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축구도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쨌든 축구가 2002년도에 우리 한일 월드컵이 세계 4위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더욱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48년 만에 처음으로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48년 만에. 예선에 들은 것도 1997년 이후 처음 예선에 올랐고요. 아닙니다. 이거 1997년 IMF 이후 우리 국민들이 위축되어 있을 당시에 이 월드컵에 대한 희망과 열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붉은색으로 물들이게 했던 것은 IMF로 우리가 힘들었던 그 움츠렸던 가슴을 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월드컵 대회에 나가긴 했지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1승을 거둔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조가 죽음의 조라고 할 정도로
세계에서 축구를 아주 잘하는 국가들이 우리 조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미국, 대한민국도. 이렇게 쟁쟁한 죽음의 조에 우리가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의 1차전에서 첫 승을 뽑아냈습니다. 2대 0으로. 황선홍 씨가 지금 감독으로 있죠. 첫 골을 뽑아냈고, 유상철, 그 얼굴에 부상을 입어서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했던 유상철 씨 등이 한 골씩 내면서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 후로 포르투갈, 이탈리아, 미국 다 이기고 우리가 4강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4강에는 독일하고 했습니다. 축구하면 독일인데 독일하고 해서 우리가 4위를 한 올림픽, 생각만 해도 짜릿짜릿할 만큼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의미 있는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4강에 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히딩크 감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네덜란드하고 우리하고 축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축구를 할 때 우리가 네덜란드 감독이었던 히딩크 팀에게 5대 0으로 패했습니다. 그 5대 0으로 패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히딩크 감독은 이때부터 심리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 심리전을 펼침에 있어서 연습장을 같이 쓰는데 연습장을 쓰고 몇 시까지 그 연습장을 비워줘야 되지만 한 15분 동안 이 연습장을 비워주지 않고 우리 팀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 눈에는 그렇게 우리가 경기장을 비워주지 않으면 항의를 하거나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고 한국팀 축구 선수들은 순둥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한 결과 결국 히딩크 감독 네덜란드 팀에게 5대 0으로 패하는 그런 굴욕적인 결과를 얻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히딩크 감독의 눈독을 들인 것입니다. 가사면이라는 아마 대외협력위원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축구협회의 가사면이라는 사람이 이 히딩크의 눈독을 들이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축구 감독으로 이 사람을 섭외를 해야 되겠다 하고 바로 네덜란드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 호수염을 당시 길렀던 히딩크 감독의 눈독을 들이고 저 사람을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팀으로 감독으로 섭외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 2002 한일 월드컵 대회에서 우리가 4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히딩크 감독은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웅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히딩크 감독은 대한민국의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얘기는 제가 다음 편에서 이 얘기가 너무 저는 소중하고 또 소중하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하고 싶어서 제가 이 과몰입 인생사는 1부, 2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 또 그 월드컵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히딩크 감독 이 얘기를 조금 자세히 또 살펴보는 것은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왜 히딩크 감독을 닮아야 되는지, 정치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조직사회가 왜 히딩크 감독의 그 철학을 조직 내에 벤치마킹하고 받아들이고 모범으로 모델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히딩크 감독이 특별히 잘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만한
지도자도 없다 하는 것이 저는 너무 한심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